안녕하세요. 이 장은 학생 성장 기반 과정 중심 평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성장을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 지향해야 하는 것은 평가를 위한 평가, 서열하기 위한 평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누는 평가, 일회적 단발성의 평가, 격차를 극복할 수 없는 평가를 지향해야 하며, 반면 지향해야 하는 것은 개별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피드백을 위한 평가, 삶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평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평가. 평가 과정이 곧 배움 과정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가여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부채춤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부채춤은 교사가 순서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직접 따라하게 하는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부채춤은 아이들의 흥미도 떨어지고 부채를 펴는 거, 잡는 거, 손을 들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어 했고,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울상을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채춤을 기획해 본 것입니다. 먼저 부채춤이란 자연을 소재로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아무런 소스도 주지 않는다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션들을 줬습니다. 입장하는 동작, 맴돌기, 큰 꽃 만들기, 바람 등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구성을 아이들에게 미션으로 과제를 제시했고, 학생들이 그것을 모둠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창작 과정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인원들이 함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너무 어렵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 처음에는 4명, 5명의 그룹으로 먼저 구성하게 했고, 그리고 이것을 1차 평가한 후에 1차 평가가 끝나고 난 후 한 모둠과 한 모둠, 두 모둠을 합쳐서 더 큰 부채춤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개인 평가는 부채를 올바르게 잡고 접고 펴기를 능숙하게 하는지, 표현의 기본 동작인 이러한 다양한 동작들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지, 미션 동작 연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리듬감 있게 표현하는지를 평가했고, 모둠별 평가에서는 이 12개의 미션 과제를 작품에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발표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모듬씩 묶어서 좀 더 큰 규모의 부채춤 구성을 재구성하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감상문을 통해서 논술형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부채춤 한번 보실까요? 앞에 모둠과 뒤에 모둠이 다른 모둠입니다. 입장하는 장면이 달랐죠? 앞에 모둠은 꽃을 2개 만들었고, 뒤에 모둠은 꽃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 자기들 동작은 같지만 앞에 모둠과 뒤에 모둠의 구성이 달랐죠. 이렇게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기 모둠만의 구성을 만들어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평가를 실시했고, 1차 평가를 실시한 후에 앞에 한 모둠과 두 모둠이 합쳐서 더 큰 부채춤을 만들어 보게 한 거예요. 한번 2차 평가
부채춤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학생들이 부채를 펴는 게 너무나 자신감 있게 쫙 펴는 소리 들으셨나요? 처음 입장하는 장면부터 학생들에게 창작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공자처럼 구성을 해내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크게 놀라웠던 점은 그전에는 순서를 외우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모든 별로 구성을 하게 했고, 이 구성을 계속 연습하면서 동작을 스스로 20번, 30번씩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를 끝까지 외우던 거였어요. 너무 신기하죠? 단지 교사가 가르쳐 줬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고 그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동작을 스스로 연습하게끔 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소감문을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다른 팀이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의미를 생각하며 안무를 짜겠다고 생각했고,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 다른 팀처럼 팀워크를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학생이 작성을 했고요. 다른 팀 감상 후에 본받을 점은 뭐였어요? 라고 물었더니 다른 팀의 색다른 안무가 인상적이었고 그런 안무를 보며 아, 저런 안무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대칭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뻐 보였다. 대조 말고, 그러니까 이 대칭 말고도 대조를 이루는 것도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 슬라이드에서, 지난 장에서 학생들에게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상했던 활동과 학생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서 썼던 감상문은 너무나 다른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표현 활동의 목적인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부채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미를 알게 됐고 한국 무용의 우아함과 조화로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이 한국 무용과 부채춤에 대한 가치까지도 아이들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법 같은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은 성장 평가의 경우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보다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했다.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무용 수업을 통해서 의미 있었던 수업 내용과 그 이유는 뭐니? 라고 물었더니 남학생이에요. 무용 수업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수업 내용을 친구들의 춤을 보고 평가하는 활동이었대요. 아까 학생들이 그 앞장에서는 나도 저렇게 나가서 자신이 없게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재미있었고 그 평가하는 활동이 그리고 남 앞에 보여주는 것이 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배드민턴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로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배드민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알려주는 지식 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으로 재구성해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윤리성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하게 했으며 콘텐츠를 생산해 보는 과정을 통해 1인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경험해 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배드민턴에 대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학생들은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냈다는 것에 뿌듯함과 성취감을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교과서 내에도 있지만 사실은 교과서 외에서도 검색해보고 마인드맵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드민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영상들이 수없이 많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탐색해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의 영상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의 윤리성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이 탐색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논술형 평가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직접 설계하고 콘티 작업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콘티에 맞게 설계하게 했고 그것을 학교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우리 학교 많은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고 선풀 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처럼 평가 과정이 곧 배움의 과정이 되고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삶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본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학교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주제로 제작했고요. 이걸 보고 많은 학생들이 선풀을 달았습니다. 특히 평소 배드민턴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배드민턴을 학교 밖에서 할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동네 주변 배드민턴장을 알려주는 영상을 보고 배드민턴을 학교 외의 공간에서 칠 수 있을 것 같아 기뻤다. 네.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지식들, 즉 배드민턴 그립은 어떻게 감는지, 배드민턴 라켓은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우리 주변에 배드민턴장은 무엇이 있는지 정말 당장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하고 싶은데 고민되는 지점, 그 지점들을 주제로 많이 삼아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계된 배드민턴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같이 공유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소감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됐을까요? 여기 학생의 경우에는 배드민턴의 라켓의 종류가 많았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쓰기 좋은 라켓들을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단순히 셔틀콕만 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었고 여기 보시면 배드민턴 사장님이 인터뷰를 해 주셨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 보던 영상들을 내가 만든다는 게 신기했고 그닥 쉬울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편집, 인터뷰 등의 난이도가 있어서 어려웠다.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경험했던 것은 학생들의 삶을 좀 더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기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법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